지난 4.13 총선에서 부족한 저를 다시 우리 중당의 대표주자로 우뚝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홍근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중랑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마음이 결코 회의되지 않게끔 제가 제 실력으로 정치로 입증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 다 감사한 전화를 일일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또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제 혼자만을 위한 정치라면은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 많습니다. 더 지역구 열심히 뛰면서 주민들 마음 많이 얻고 주민들 많이 제 얼굴 알리고 그래서 지역 민원 해결하고 이러면 좀 더 제 정치의 생명은 연장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박홍근 그런 정치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왔냐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박홍근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대한민국 정치에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박홍근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없는 겁니다. 야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민원들 꼬박꼬박 우리 보좌관들과 시구인들과 함께 챙겨나갈 겁니다만은 이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나는 한번 던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제 결심 옳죠? 이번에 4년 동안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인정받아서 당연히 교육위원회 가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원내대표가 제가 아침에 예배를 보고 오는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잘못된 방송을 바로잡기 위해 미방위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예배를 보면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 핸드폰을 내려보지 않습니다만은 순간 제가 어렵습니다. 답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그 많은 일도 떠올랐고 바깥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 교육단체, 교육 시민운동가들이 저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갑자기 그냥 날벼락 맞은 듯이 2순위도 3순위도 아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송적으로 책임져라 라고 원내 지도부가 제게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아시죠? 한번 결심하면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언론의 방송과 신문에 나온 것처럼 야당, 3개 야당 있지 않습니까? 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162명의 의원들의 연설명을 제가 일일이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시장선거 거의 중단하면서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을 포함해서 이 기울어진 잘못된 편향된 방송을 바로잡는 것을 가지고 먼저 대선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온전히 다 내년 대선에서 쏟아붓겠습니다. 대선에 기여해서 그래 중랑의 아들, 중랑의 정치인 박홍근이 대선에 그렇게 크게 기여했지 이런 평가 당당히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1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아시죠?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문재인 후보의 청년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대선 졌습니다. 국민들께 뭔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조선 의원으로 20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 멍석을 깔고 그 추운 날 영하 11도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우리 20명의 조선들이 국민들께 참배 사죄를 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제가 선수 높은 당의 지도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그나마 유한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습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당당히 이겨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만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회원 동기들께, 상무위원 동기들께, 당원 동기들께 어찌 보면 조금은 송구합니다만은 내년 대선까지 한쪽에서는 미방위 간사로서 또 외교특별위원으로서 국가 재정도 제대로 살피고 우리 지역의 예산도 챙기면서도 방송의 공정성 제대로 실현낼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 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시당위원장이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서울시당위원장이 되면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꼭 이기기 위해서 지금처럼 가면은 대통령 선거가 뭐랄까요, 이미 야권이 분열된 후보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판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관심이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될 건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내가 뭐라도 도와줄 것인지를 생각하게끔 이 판을 키워서 흥행을 일으켜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또 질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역사에 죄짓고 이제는 정치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홍근을 사랑하신다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이 나가서 판을 키우는 역할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이기는 길로 여러분 함께 나가는데 동의해 주시겠죠?